얘들 안녕. 음악하는 류세이쿤 맞나? 맞을걸? 맞지? 채널 이름. 아니 계속 헷갈려 채널 이름이. 오늘은 최근에 이제 10cm에서 올렸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 내 알고리즘이 그걸 띄워줬는데 내가 사실 조성음악을 막 그렇게 막 사모하는 정도로 사랑하진 않거든? 근데 갑자기 그 뭔가 몽글몽글함과 막 이런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. 그러면서 너무 음악이 좋은 거야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봤지. 왜 이 음악이 좋은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 그 작곡 화성학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. 특히나 기능 화성적인 측면에서 뭔가 분석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0cm의 원래 이 곡이 내가 알기로는 그 일본의 무슨 애니메이션 주제가였던 것 같은데 그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곡을 내가 슬쩍 들고 왔어. 내가 사실 뭐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닌데 내가 약간 쳐볼게. 여기 앞에를. 여기가 천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. 이거 A 메이저 곡이야. A 메이저 곡인데 이거를 이제 내가 화성 기호랑 그냥 적어줄게. 기다려봐봐. 내가 한번 해볼게. 천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. 이어져 가서는 닿기를.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별로 안 중요해. 내가 해주고 싶었던 말 두 가지를 얘기할게.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이 4도로 시작하잖아. 천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이름으로 읽을게. 천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레파라 솔시미. 사실 이거 미소시 4도 위에 5도 얻는 거 사실 이거 되게 가요에서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쇼팽 같은 경우에 마주르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쓴 기법이야. 반대로 뒤집어서도 많이 쓰거든. 그러니까 5도 위에다 4도를 얻는 소위 말하는 차수 높은 음이라고 하지. 되게 많이 쓰는 기법. 뒤집어서도 쓰면 너희들이 그 화성학 문제 또는 작곡, 특히나 화성학보다는 작곡에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4도에다가 4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 5도를 얻는 거야. 그러니까 4도를 저 뭐라고 하지? 페달 포인트로 놓고 그 위에 5도를 얹든 다른 화성들을 얹어서 굉장히 소리들을 이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지. C 메이저로 해볼게.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다른 거 쳐볼게. 1도 1에 6 4도 위에다가 뭘 더 얹어서 계속 그냥 뭘 할 수 있겠지? 여튼 뭐 아포지아투라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군. 여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2도 7, 그 다음 6도에 5도 부속화음 6도거든?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화성학 문제, 특히나 기능 화성을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. 내가 이 얘기를 항상 작곡 처음 나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는 학생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인데 그 화성학 그 학교 수업 심지어 이론 그냥 그 다른 과 친구들 이론할 때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화성학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. 예를 들어서 4도 뒤에는 5도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4도 뒤에 5도가 안 나오면 안 돼. 음악이? 말이 안 되잖아. 지금 봐봐봐. 이거 2도가 4도니까 2도 나오고 뒤에 지금 5도가 안 나왔어. 뭐 나왔어? 6도의 부속함이거든? 그럼 6도로 갔어. 뭐야, 위종지잖아 그냥.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능 화성에서는 이게 4도가 5도로 갑니다 이거에 그거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어디가 프리도미넌트고 어디가 도미넌트고 어디가 토닉인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. 토닉이 있어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1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잖아. 예를 들어서 6도 위종지 할 수도 있고, 위종지의 정의는 사실 으뜸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전부 위종지야. 6도로 갈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조로 갈 수도 있고, 근데 다른 조로 가면 다른 조에서 뭐 1도를 해석한 거니까 해결한 거니까 결국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격 정지겠지만 뭐 그건 좀 논외로 두고 우리가 꼭 6도로 안 가더라도 음악이 다른 화성으로 갈 수 있잖아 5도 뒤에. 그럼 전부 위종지인 거지 사실은. 어쨌거나 위종지라는 거는 1도로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한 번 더 의심을 사게끔
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. 그 화성학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작곡할 때도 그렇고 내가 서브 도미넌트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바로 꼭 5도를 해야겠어가 아니라, 그러니까 이 도미넌트 자리에 6도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음악을 다른 데로 바로 흐름을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지. 사실은 2도 7을 4도라고 할게. 4, 6의 부속, 6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6도를 마이너 조성으로 봤을 때 251이거든 사실.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화성학적인 어떤 뭐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.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 음악적 감각이 있으니까 이 막 내가 지금 말한 이런 기능화성적인 어떤 설명 없이도 쓱쓱 쓰는 거야 사실. 물론 이게 10cm가 작곡한 곡은 아닌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굉장히 그 화성학이라는 그 책에 또 꺼내기 싫다.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갇혀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몰입해 있으면 답이 안 나와. 사실 화성학 문제도 그렇고 작곡도 그렇고.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C 메이저 기준, 자 그 이 4, 5, 1이 있는데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화성학 책에도 사실 나올 걸 이거는 그냥 뭘 할 수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화성학 책에 있는 그거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뭔가 그 4도 뒤에는 5도가 꼭 나와야 되고 5도 뒤에는 뭐 도미넌트 이 뭔가 거기에 갇혀 있는 도미넌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, 이렇게 말하면 조금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, 고등학교 음악 이론 시간에 배우는 화성학 문제에 거기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으면 너희들이 앞으로, 나도 그렇지만 조성음악도 하고 무조성음악도 할 거잖아. 현대음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,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우리가 그 맨날 하는 곡이 돼. 내가 최근에 그 엑소 카이가 컴백을 해가지고 엑소 노래를 들었거든 오랜만에. 근데 내가 엑소를 중학생 때 진짜 개 좋아했거든. 근데 그 엑소의 음악이 아직까지도 그 딱 들으면 아 이거 엑소 음악이다 느껴져. 그냥 그 쪼가 있어. 엑소의 그 약간 대표적인 게 여자친구란 아이돌 그룹이 진짜 그 딱 노래 들으면 아 이거 그냥 여자친구 노래다 이 딱 느껴지는 것처럼. 근데 그 우리가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곡하고 저 곡 하는데 똑같이 느껴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. 뭔가 우리만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조성적 색채 안에서도 정말 이 나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걸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, 입시 때도 난 마찬가지라 생각해. 물론 입시 때는 나라는 걸 드러낼 필요는 없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라는 걸 드러내려면 뭐 차이콥스키, 쇼팡, 뭐 그 이후에 라마니노프 아니면 뭐 와그너, 좀 더 가면 근대화성 어떤 데뷔시 같은 그런 사람들 음악의 멜로디 안에 그걸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내 입시 곡에 적용할 건가 계속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. 오케이? 세 번째, 이어서 와서는 나 길을, 이거 2, 1의 6, 4, 5로 쳤거든 내가. 화성학 이제 공부하고 있는 초보자 친구들한테 조금 해당할 수 있는데, 그리고 뭐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그 뭐냐 그 실용음악 하시는 분도 이거 혹시 보시면 정말 팁인데, 그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중요해 사실. 기능화성에서는 베이스라인이 전부 다 해. 우리가 반음계주의, 오음계주의라는 말 있잖아. 크로마틱, 오음계주의 뭐야? 도메스틱이야. 도메스틱은 국내산. 요즘 여행이 너무 가고 싶나? 도메스틱이래 내가. 다이아토닉. 고마워. 다이아토닉이랑 크로마틱 이 반음계 안에도 이 반음계적 음악 진행이 이제 낭만 시대로 넘어오면서 계속 이어져 오는 가운데,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기능의 역할이 상실돼. 어느 순간부터는.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5도 뒤에 뭐 도미넌트 뒤에는 토닉이 나와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솔이 파샵으로 가기 위해서 그 뒤에 뭐 꼭 도미넌트가 안 나오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음만, 화성만 적절히 주어지면 그 음악이 흐를 수 있게끔. 사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극적인 걸 원하니까 우리가 기능적인 해석이 불가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대기로 되는,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근단 말이야. 사실 뭐 그게 이미 그 와그너 그 트리스턴 운트 이졸데라든가 그런 것들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런 것들이, 그러니까 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, 찐으로 놀랐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클래식에서든 실용음악에서든 이 베이스라인, 그러니까 이 반주의 그 베이스에 가장 무슨 음이 와서 어떤 음이 어떻게 반음계적으로, 그러니까 선율적으로 진행되느냐가 그 음악의 퀄리티를 굉장히 좌우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곡할 때도 특히나 화성학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1전이, 2전 이런 걸 공부하고 있겠지만, 그 사이에 있어서도 내가 왜 1전이와 2전이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 결국 그 베이스라인의 그 어떤 그러니까 미적 감각,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 청취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다움을 들려줄 수 있느냐,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. 내가 첼로라는 악기를 하는 친구면 거의 이제
특히나 조성음악에서는 반주를 많이 하겠지. 베이스 라인을 많이 따라갈 텐데, 그러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 음정 하나가 이 베이스로 인해서 울리는 그 배음으로 인해서 위에 음악을 깔아주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저음악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. 이해가 되지?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세 가지를 했는데, 첫 번째는 4도 위에 5도가 얹히는, 그러니까 4도를 페달 포인트로 깔고 그 위에 어떤 색다른 세계를 펼칠 수 있는, 이거는 단순히 가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쇼팡이나 이런 다른 작곡가들도 많이 사용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미넌트와 토닉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그 시험 문제 풀듯이 4도 뒤에 5도, 5도 뒤에 1도가 아니라 이 도미넌트 계열, 토닉 계열, 이 프리도미넌트라고 하는데 나는 프리도미넌트 계열에 어떻게 이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, 아까 말했던 4도, 6도의 부속화음, 6도는 사실 이미 6도의 조성에서 봤을 때는 251과 같기 때문에 전혀 어색할 것 없고, 사실 화성학 문제를 그렇게 풀어도 음악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 두 번째. 작곡할 때도 마찬가지고. 세 번째는 반음계.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의 반음계 진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력을 하는 바입니다. 사실 이런 영상을 왜 찍냐면, 물론 뭐 나 좋으라고 조회수 많이 나오라고도 찍는 것도 있는데, 내가 지금 레슨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작곡을 이제 배워가는 분들도 있는데, 그 과정 가운데서 좀 이런 실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더 빠른 길로 더 확실하게 작곡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전공하지 않는, 그러니까 작곡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면 심지어 교회 반주할 때, 교회 피아노 반주 같은 거 많이 하잖아. 그런데 안에서도 이 라인의 흐름이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. 근데 나는 이제 뭐 다 끝나가는 마당에 참 여담이지만, 이거 나 진짜 너무 좋더라. 약간 몰라, 이게 몽글몽글하네. 이 스트라빈스키도 있잖아, 나이가 들면서 조성음악을 많이 썼거든. 그러니까 아니, 그리고 그 10cm 권정열 선생님도 참 이게, 야, 어떻게 나이가, 사실은 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우리 아빠 나이거든. 근데 잘생기셨더라. 이게